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분열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불성실한 태도로 말썽을 빚었던 대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직접 만나서 돈을 뜯고 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2017년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됐고 대국민 담화는 상당 부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이라던 100만 촛불은 더 큰 들불로 번져가는 가운데 전국은 탄핵으로 빠르게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치 보기에 바빴던 지역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선택도 관심인데요. 탄핵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주류인 새누리당 친박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유승민, 주호영 등 비박계의 거센 공격에도 조원진, 최경환 등 핵심 친박 일부를 제외하고는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TK 의원들 상당수가 어쨌든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입장에서 당장의 목소리 내기는 좀 어렵고 조금 자숙하는 분위기 내에서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겠죠.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탄핵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이젠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내 사정을 보더라도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비박계가 주류인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결의를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용하게 있는 게 불가능한 분위기로 되잖아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겠죠. 본격적으로 탄핵이 들어갈 거라고요. 그럴 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쫙 갈라지겠죠, 이제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정치권은 가장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사태 추이만 지켜볼 뿐 대통령과 민심 사이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탄핵 정국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심에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촛불로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하고 정치권은 이와 병행해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탄핵 의결이 수월하도록 탄핵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3시 10분쯤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기념 시비 등에 스프레이로 독재에 잘하고 낙서를 한 혐의로 대학생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역사책을 보다가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강점기에 천황에게 굴복하고 이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도 동상을 세워 찬양하는 점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주 금요일 열렸다가 돌연 중단됐습니다. 감사 자료는 오류투성이었고 답변 태도도 무성의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감사가 다시 열렸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자료와 태도가 무성의해 다시 열린 대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김호경 이사장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행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의사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민환, 이동희 의원은 법물 공영 주차장이 연간 5천만 원가량의 운영비가 드는데도 9개월 동안 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무료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9개월 동안 두 명이 700만 원 수입되는 것 같으면 이건 무료개로 해야죠. 차라리 이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은
시민의 혈세가 수입이 오히려 덜 되지 않냐.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무료로 전환해도 운영비는 든다며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분은 예를 들면 이용료를 받았고 저걸로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 고유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재난 대피 시설 이런 거 공공용으로 쓰면 안 좋겠나. 대덕 승마장의 사고와 처리 비용이 지난해보다 늘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덕 승마장의 관리가 어떤 시설보다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고가 커지고 있다 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를 두고 두세 개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하면서 순수 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표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불성실하게 임하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하루만 적당히 때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고 피감 기관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팔공산 부인사에서 돌로 만든 수조가 발굴됐습니다. 초조대장경을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책으로 찍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한대현 기자입니다. 팔공산 부인사지 발굴 현장입니다. 두 개로 구성된 가로 175, 세로 435cm의 제법 큰 돌수조가 드러나 있습니다. 수조 옆으로는 계곡으로 이어진 40여 미터의 돌수로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초조대장경 봉안터 추정지가 발굴된 곳 바로 옆입니다. 이 때문에 대장경을 찍어내기 위한 곳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무에 각 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책을 찍어야 될 거였어, 그지? 예. 저 대장경 하면 찍는데 종이가 필요하다. 딱을 그때는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조사에서는 수조와 함께 둥글게 생긴 돌무더기인 원형 석열 유구와 부인사가 적힌 기와 등도 발굴됐습니다. 대웅전과는 다소 떨어진 곳으로 대장경 인쇄가 아니더라도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던 공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을 담아두거나 아니면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때 이제 쓸 수 있고 어떤 신성시대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갈 때 초조대장경 봉안 추정터에 이은 보조시설 추가 발굴로 1232년 몽고 침입 때 소실된 초조대장경의 흔적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내는 것이 까다로워지자 이제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돈을 뜯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대구의 한 카페 앞 젊은 여성 주변으로 낯선 남자가 서성이더니 이내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나 인사를 나눕니다. 잠시 뒤 현금 2,300만 원이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은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20대 여성이 일명 대면형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 있는 주범이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맡기면 안전하게 조치를 해준다고 속였고 한국에 있는 조직이 위조한 금감원 신분증을 내밀며 현금을 받아 챙긴 겁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주로 20, 30대 여성 18명이 5억 원이나 뜯겼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20대 내지 30대 여성이고 왜 또 여성인가라고 저희들 생각을 해봤는데 남자면은 또 만약에 범죄 중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 자기들 대응하기 제압하기 힘드니까 피해자 중엔 결혼 자금을 모두 날린 여성도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일당은 가짜 금감원 미련 서류까지 작성해주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현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민원 처리를 해준다 또는 해결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인출, 단돈 10만 원이라도 현금 인출하면 무조건 이는 범죄에 연루됐다라 생각하시고 전화를 끊는 게 좋습니다. 경찰은 26살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국내 상부 조직과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고 예금 인출 지연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수법이 통하지 않자 이런 대담한 유형의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북에서 순환 수렵장 운영에 들어간 첫날부터 사람을 꿩으로 착각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외관읍의 한 순환 수렵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50대 남성이 함께 사냥에 나간 59살 A씨를 꿩으로 착각해 엽총으로 쏜 겁니다. 계단식 논 위에서 사냥감을 찾고 있던 A씨는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날아온 산탄을 목과 가슴 등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경북 7개 시군에서 순환 수렵장이 운영에 들어간 첫날에 사고가 났습니다. 위치가 아니고 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발생을 하니까 그래도 좀 의아했습니다. 피해자 같으면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렵장 총기 사고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6명이 다치고 6명이 숨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법률이 개정돼 수렵 면허 갱신 때도 수렵 강습을 이수해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기 사용법 등 수렵 강습은 5시간에 불과하고 수렵장 현장 실습 과정이 없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접시 날라오는 거 깨는 거랑 그것도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막상 진짜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조심조심 한다 그래도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또 수렵 면허 시험 때 운전 면허 시험처럼 실기 평가를 넣어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대구 북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70살 A씨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면제를 먹고 누워있는 아내 63살 B씨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내 B씨를 불러 조사하고 숨진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값지고 절실한 것 바로 나눔의 온정일 텐데요. 저도 사랑의 열매 달았는데요. 오늘부터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간경화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60살 김은자 씨.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입니다. 한창 먹고 멋낼 나이에 고등학생 손자 손녀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 빠듯한 생계에 복지기관 등에서 몇 차례 지원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도움은 절실합니다. 사는 것도 이렇고 제대로 못 먹이지 옷도 하나 못 사 입히지 이래 나누 있게라. 나는 애들만 아무 적 없이 그냥 애들만 키울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김은자 씨처럼 올 한 해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받은 소외계층은 4만 5천여 명.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 쓰일 성금 마련을 위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이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대구의 따뜻한 마음 100도씨를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목표 금액은 대구 72억 3천만 원, 경북 134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가량 늘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72일간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온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줌으로써 이 나눔과 배품, 이 사랑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과 꿈을 주게 되겠죠. 기부는 ARS 전화와 금융기관에 비치된 모금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대구 문화방송도 성금 모금 전용 계좌와 방문 접수 등을 통해 따뜻한 온정을 모으는 데 힘을 보탭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나눔 캠페인 첫날 지역 기업들이 이웃 돕기 성금 전달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오늘 임직원 급여 1% 나눔 기금으로 조성된 성금 5억 원과 2억 원을 각각 대구와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한국감정원도 7억 3천만 원을, 삼익 THK도 1억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코레일이 수능 수험생에게 KTX 이용 금액을 할인해줍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2월까지로 수험생은 동반 1명까지 최대 30% 편도 기준 10차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